변비로 화장실에서 힘주는 게 고통이고 배는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약은 먹기 싫은데 키위 껍질 하나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키위를 먹을 때 껍질을 벗겨서 버리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더 많은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들어있고 특히 시니어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소화 문제와 변비를 해결하는 핵심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키위 껍질이 왜 버리면 안 되는지, 어떤 영양소가 소화를 돕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첫 번째는 변비입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힘을 주어도 잘 나오지 않고 배는 더부룩하고 무겁습니다. 며칠씩 변을 못 보면 식욕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변비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해결되지만 자꾸 먹으면 내성이 생기고 의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화 불량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세 번째는 복부 팽만감입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옷이 끼고 움직이기 불편합니다. 밤에는 배가 불러서 잠도 잘 안 옵니다. 네 번째는 대변이 딱딱합니다. 대변이 돌처럼 딱딱해서 나올 때 항문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치질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트러블입니다. 장이 안 좋으면 피부도 안 좋아집니다. 여드름, 뾰루지, 칙칙한 안색이 생기고 나이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외출이 두렵고 여행을 포기하고 사회 활동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리고 키위 껍질은 식이섬유의 보물창고입니다. 과육보다 껍질에 식이섬유가 몇 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키위 껍질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식이섬유입니다. 키위 한 개를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약 50% 증가합니다.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뉘는데 키위 껍질에는 둘 다 풍부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한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식이섬유는 변비 해결의 핵심이라며 특히 시니어는 하루에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어려운데 키위 껍질이 좋은 공급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키위를 껍질째 먹기 시작한 분들 중에는 변비가 점차 개선되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크며 심한 변비나 장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키위 껍질에는 비타민C도 매우 풍부합니다. 과육보다 껍질에 비타민C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을 지킵니다. 또 철분 흡수를 도와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키위 한 개를 껍질째 먹으면 하루 권장량의 비타민C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키위 껍질에는 비타민E도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노화를 늦추고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암 예방과 노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한 영양학 전공자는 키위 껍질은 과육보다 영양 밀도가 높은 슈퍼푸드라고 평가했습니다.
변비는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 딱딱해지고 배출이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근육이 약해지고 장 운동이 느려지고 수분 섭취도 줄어들면서 변비가 심해집니다. 키위 껍질은 여러 경로로 변비를 해결합니다. 첫째, 불용성 식이섬유가 대변의 부피를 늘립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고 대변을 부드럽고 크게 만듭니다. 대변이 크고 부드러우면 장벽을 자극해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출이 쉬워집니다. 둘째, 수용성 식이섬유가 대변을 부드럽게 합니다. 젤처럼 끈적한 성질을 가져서 대변이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막습니다. 셋째,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이 번식합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 환경이 개선되고 장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넷째, 키위에는 악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악티니딘은 단백질 분해 효소로 소화를 돕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키위를 꾸준히 섭취한 변비 환자가 배변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대변이 부드러워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키위를 껍질째 먹은 그룹이 과육만 먹은 그룹보다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실제로 키위 껍질을 먹기 시작한 분들 중에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힘을 덜 주고도 편하게 배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며 증상이 심하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화 불량은 위와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면서 생깁니다.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옵니다. 키위 껍질은 소화를 여러 방식으로 돕습니다. 첫째, 악티니딘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악티니딘은 고기, 생선, 콩 같은 단백질 식품을 빠르게 분해해서 소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고기를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할 때 키위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위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식이섬유가 위와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고 음식물이 빨리 이동합니다. 셋째, 유기산이 소화액 분비를 자극합니다. 키위에는 구연산,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들어있어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넷째,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식이섬유가 유익균을 증식시켜서 장이 건강해지고 소화 기능이 향상됩니다. 한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키위는 소화를 돕는 천연 소화제라며 특히 단백질 소화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식후에 키위를 껍질째 먹은 분들 중에는 소화가 점차 편해지고 더부룩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산 과다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키위의 산도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키위 껍질은 소화와 변비 외에도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습니다. 첫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감염을 예방합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피부 건강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합니다. 또 항산화제가 기미와 잡티를 줄입니다. 셋째, 혈압 조절입니다. 키위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춥니다. 고혈압 환자가 키위를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점차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혈당 조절입니다. 키위는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과일입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키위의 폴리페놀과 비타민 E는 혈관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혈액을 맑게 해서 혈전을 예방합니다. 여섯째, 눈 건강입니다.
키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어 황반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합니다. 일곱째, 뼈 건강입니다. 비타민 K와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키위 껍질 안전하게 먹는 방법. 키위 껍질을 처음 먹는 분들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털이 많고 질감이 거칠고 맛이 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거부감을 줄이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깨끗이 씻기. 키위 껍질에는 농약과 먼지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씻으세요.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유기농 키위를 선택하면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털 제거하기. 키위 껍질에 털이 거슬린다면 칼 등으로 가볍게 긁어내거나 수세미로 문질러 제거하세요. 골드 키위는 그린 키위보다 털이 적어서 먹기 편합니다. 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도 씹으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얇게 썰어 먹기. 키위를 얇게 동그랗게 썰어서 먹으면 껍질의 질감이 덜 느껴집니다. 사과 먹듯이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드세요. 샐러드에 넣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네 번째, 스무디로 만들기. 키위를 껍질째 믹서에 넣고 바나나, 요구르트, 우유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면 껍질의 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맛도 부드럽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다섯 번째, 소량부터 시작하기. 처음에는 반쪽만 껍질째 먹고 몸 반응을 지켜보세요. 소화가 잘 되면 점차 양을 늘리세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가 과다해서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날 수 있습니다. 한 영양사는 키위 껍질은 생각보다 먹기 어렵지 않다며 한두 번 먹다 보면 익숙해지고 영양소가 아까워서 안 먹을 수 없게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키위의 효능을 높이려면 다른 식품과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첫째,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에 유산균과 키위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이 더욱 좋아집니다. 유익균이 증식하고 장 환경이 개선되고 소화가 촉진됩니다. 아침에 키위 요구르트 한 그릇이면 든든합니다. 둘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륨이 많아서 변비 해소에 좋습니다. 키위와 바나나를 함께 스무디로 만들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셋째,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돕습니다. 키위와 사과를 함께 샐러드로 먹으면 상큼하고 건강합니다. 넷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장 점막을 보호합니다. 키위와 견과류를 함께 간식으로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영양 균형도 좋습니다. 다섯째, 꿀입니다. 꿀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키위 스무디에 꿀을 조금 넣으면 단맛도 더해지고 효능도 높아집니다. 키위 껍질 섭취 시 주의할 점. 키위 껍질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키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껍질도 먹으면 안 됩니다. 키위는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입안이 가렵거나 목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키위와 라텍스는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텍스 장갑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키위도 조심하세요. 셋째, 식이섬유에 민감한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만, 가스,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키위는 산도가 높아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먹지 마세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키위는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섯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과량 섭취를 피하세요. 일곱째,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키위를 선택하고 깨끗이 씻어 드세요. 여덟째, 키위 껍질만으로 변비나 소화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키위 껍질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들이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는 키위 한 개를 껍질째 씻어서 얇게 썰어 요구르트에 넣어 먹습니다.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만나서 장이 깨어나고 하루 종일 소화가 편안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키위 요구르트를 드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키위 한 개를 후식으로 먹습니다. 악티니딘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도와서 속이 편해집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키위 스무디를 만들어 마셔보세요. 키위, 바나나, 우유를 믹서에 갈아서 부드럽게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말에는 키위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키위, 사과, 양상추, 견과류를 섞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드레싱하면 상큼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운동 전후에도 키위가 좋습니다. 운동 전에 키위를 먹으면 에너지가 서서히 공급되고 운동 후에는 비타민C가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한 재활운동 전문가는 시니어분들이 가벼운 운동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먹으면 장 건강이 크게 개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위를 활용한 루틴은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키위 한두 개를 껍질째 먹는 습관을 만드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비가 사라지고 소화가 편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키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그린 키위입니다. 과육이 초록색이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며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그린 키위는 껍질에 털이 많아서 씻을 때 잘 문질러야 합니다. 골드 키위는 과육이 노란색이고 그린 키위보다 단맛이 강하며 비타민C가 더 많습니다. 골드 키위는 껍질이 매끄럽고 털이 적어서 먹기 편합니다. 레드 키위는 과육 가운데가 빨간색이고 당도가 높으며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베이비 키위는 작고 매끈한 키위로 껍질째 통째로 먹기 좋습니다. 어떤 종류든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하니 껍질째 드세요. 키위를 고를 때는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무르면 과숙한 것입니다. 살짝 눌렀을 때 조금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덜 익은 키위는 실온에 며칠 두면 익습니다.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두면 에틸렌 가스 때문에 빨리 익습니다. 익은 키위는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키위는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원래 이름은 양도였고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자생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뉴질랜드로 전해져서 개량되었고 뉴질랜드의 국조인 키위새를 닮았다고 해서 키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뉴질랜드가 세계 최대 키위 생산국이고 한국에도 많이 수입됩니다. 한국에서도 키위를 재배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많이 생산되고 국산 키위도 맛과 품질이 뛰어납니다. 키위는 비교적 최근에 대중화된 과일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슈퍼푸드가 되었습니다.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키위의 전통적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키위를 꾸준히 섭취한 변비 환자가 배변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대변이 부드러워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키위가 소화 시간을 단축하고 복부 불편감을 점차 줄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키위의 악티니딘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돕는다는 연구가 여러 건 있습니다. 고기를 먹은 후 키위를 먹으면 소화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키위의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뉴질랜드의 한 연구에서는 키위를 껍질째 먹은 그룹이 과육만 먹은 그룹보다 항산화 지표가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키위 섭취가 혈압을 점차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들은 소규모 임상이나 관찰 연구이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키위 껍질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집중된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버렸던 것들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고 키위 껍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재를 형성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현대인은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합니다. 특히 시니어는 식사량이 줄고 채소와 과일을 덜 먹게 되면서 식이섬유가 더욱 부족합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변비, 치질, 대장암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장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조절됩니다. 한 영양학 전공자는 시니어는 하루에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어렵다며 키위 껍질처럼 식이섬유가 농축된 식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과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식이섬유만 많이 먹고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서 키위 껍질을 먹으세요. 과일 껍질에는 대부분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과 폴리페놀이 많고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 있고 배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키위 껍질은 그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식이섬유가 매우 많고 비타민C가 풍부하고 악티니딘 효소가 독특합니다. 사과 껍질은 비교적 먹기 쉽지만 농약 잔류가 걱정됩니다. 포도 껍질은 먹을 수 있지만 질감이 질기고 떫습니다. 바나나 껍질은 먹을 수 있지만 맛이 좋지 않고 소화가 어렵습니다. 키위 껍질은 처음엔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먹기 어렵지 않고 영양소가 매우 풍부합니다. 과일 껍질을 먹을 때는 항상 깨끗이 씻고 유기농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왁스나 코팅이 되어 있다면 벗겨 먹는 게 안전합니다. 키위는 왁스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키위 껍질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집중된 영양의 보물창고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변비, 소화불량, 복부 팽만 같은 시니어의 고민들이 키위 껍질 하나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키위 껍질만으로 모든 소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은 식습관, 운동,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키위 껍질처럼 영양가 높은 식품을 일상에 꾸준히 더하는 작은 습관이 모이면 건강한 삶의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키위를 먹을 때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세요.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고 영양소가 아까워서 안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고 배가 가벼워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키위 껍질 버리지 마세요. 시니어 소화 고민 해결하는 숨겨진 영양소입니다. 건강한 하루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키위 껍질과 함께하는 건강한 습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